안녕하세요.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5화. 주위의 제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해 나갔다. 3일을 꼬박 CCTV를 조사하던 형사들은 7개월 전 연못 공사하던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공사팀도 빼놓을 수 없는 용의자였다. 팀장님, 인테리어 공사한 곳 있잖아요? 그게 왜? 엄청 큰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야, 너 지금 나랑 스무고개 하냐? 미숙은 자꾸만 질문을 하는 인자에게 짜증을 냈다. 죄송합니다. 그 회사 대표가 세권 씨더라고요. 뭐? 아무 의심이 가지 않아 그냥 풀어준 사람이 주식회사 다해 인테리어 대표라니. 미숙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다. 주위의 제보로 공사장 인부가 살인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어서 인테리어 공사팀도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곳 대표가 세권이라는 말에 미숙은 머리가 복잡해져 간 것이다.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큰 회사 대표가 그깟 아줌마 하나를 왜 만났을까요? 조사해보니까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있던데 성공한 아들, 참 아들이 검사더라고요. 딸은 성형외과 의사고 부인이 상당한 미인이시더군요. 모델 출신의 정희 아시죠? 그분이 부인이시더라고요. 뭐? 미숙은 인자 형사의 조사 내용을 들을수록 머리가 얽혔다. 왜냐면 광현의 서재에서 책 속에 고이 숨겨둔 사진을 발견했을 때 정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얽히고 얽힌 실타래에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미숙은 사진을 본 사실을 인자 형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더 상세히 조사해 보자고. 범인이 누군지 윤곽도 안 잡히고 있는 지금 증거가 필요해. 물증이 말이야. 그래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인자 형사? 팀장님, 저는 이번 사건이 치정으로 얽힌 사건 같습니다. 죽은 사람 욕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를 여러 사귀고 몸을 막 함부로 굴리고 성질도 더럽고 하니 죽음을 당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말 조심해. 세상에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처벌을 받을 사람은 있어도. 왜 사형제도가 없어졌는 줄 아나? 그야 인권단체들이 생명 존엄 뭐 어쩌고 떠들어대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 의견입니다만. 됐고 수사나 하자고. 광현은 가슴 속 지갑을 열어 안쪽 깊숙한 곳의 사진을 꺼내 동필에게 건넸다. 네 엄마란다. 와, 예쁘시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신 같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이랑 헤어지셨어요? 광현은 동필의 물음에 다시금 술을 한 잔 따르더니 입에 훅 털어넣었다. 살짝 취기가 오른 광현은 아들 앞에서 고백이 아니라 마치 친구 앞에서 고백하듯이 입을 열었다. 살결도 어찌나 부드럽고 촉촉하던지 입술은 똑똑고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나면서도 매끈한 입술에 그 촉촉함이란. 보고 싶어라. 저도요. 저도 뵙고 싶어요, 아버지. 광현은 그제야 아들 앞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황홀한 눈빛을 거두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도 우리가 왜 헤어진지 모른단다. 네 엄마가 맏딸이었는데
친정이 엄청 부자더구나. 결혼 반대가 너무도 컸었었지. 그래도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 어느 날 네 엄마가 너를 가졌다고 울더구나. 좋은데, 기쁜데, 무섭다고. 엄격한 네 외할아버지가 두렵고 냉정한 네 외할머니가 무섭다고 하더구나. 너를 가진 것을 알면 낙태를 시킬 것 같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는 도망을 갔다. 너를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려고. 휴. 광현은 다시 술을 따르고 술잔을 들이켰다. 그런 광현을 바라보던 동필이 말을 했다. 아버지, 힘드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천천히 조금씩 해주세요. 아니다.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나가는구나. 그래서 절로 한숨이 나왔단다. 나는 취업해서 번 돈이 적었고 네 엄마가 조금 들고 나온 돈으로 통영 바다 근처에 싼 집을 얻었단다. 그 집에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가. 휴. 광현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이 글썽였다. 동필은 촉촉히 젖은 눈으로 목이 메이는 광현을 보며 술잔을 들어 마셨다. 그렇게 한참을 있던 광현이 입을 다시 열었다. 그래도 행복했단다. 늘 삼층밥에 탄 계란 후라이에 소금 소태의 찌개였지만 나는 행복했단다. 아니, 우리는 행복했어. 요리를 못하는 네 엄마 대신 내가 요리를 했고 네 엄마가 몸이 무거워져 와서 내가 빨래와 청소를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 돈 사람처럼 마주보고 웃었지. 광현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다. 꽃이 만발한 날 네가 태어났단다. 네 엄마는 너를 동이 틀 때 낳았어. 그래서 동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을 본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 그런데 광현은 어느 사이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고 슬픈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사 결과 연못 공사한 곳도 주식회사 다해인테리어에서 한 것이었다. 형사들은 세권이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을 때 미숙만은 뜻을 달리했다.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던 세권을 떠올렸던 것이었다. 묵비권을 행사하기에는 했지만 세권의 표정은 여유로웠던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면 지을 수 없는 표정이라고 미숙은 생각했다. 인자 형사가 청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수사 경력 35년 차 베테랑이 느껴지는 촉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전담형사 셋은 세권의 조사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미숙은 주희 집을 다시 찾았다. 전날 아팠던 것도 걱정이 되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볼 겸 해서 들렸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러도 답이 없자 미숙은 주희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으로 인해 수신이 잠시 정지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은 당황했다. 응? 많이 아픈 건가? 그런데 전화기는 왜 꺼둔 거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다. 기다리는 동안 미숙은 생각을 했다.
혹시라도 있을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었다. 그날 주희가 아팠기 때문에 주희의 안색을 살피느라 눈빛을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미숙은 주희와의 대화 내용을 틀어서 다시금 감정을 읽으려 애를 썼다. 자신의 실수로 혹여 중대한 부분을 놓친 건지 상세히 듣고 또 들었다. 곧 관리사무소에서 왔고 미숙의 신분증을 확인한 소장은 입을 열었다. 여기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방 계약 만료가 지나서 이사를 갔습니다. 미숙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동필은 광현의 다음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숨죽이고 있다가 찌개를 한 입 넣고 고개를 돌려 술을 마셨다. 그제서야 흰머리가 머리 전체를 뒤덮은 주인 할머니가 건너편 식탁에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혹시 저희 부자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으라고 이야기를 반나게 하더만. 할머니, 이건 실례죠. 손님들 이야기 다 들으시고 다 참견하십니까? 이제라도 저쪽으로 비켜주시죠. 사람 참 야박하기는. 엥.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광현은 동필의 어깨를 치며 우리가 자리를 옮기자꾸나. 네, 아버지. 계산을 마치고 나온 광현과 동필은 밖이 많이 어두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광현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별을 보는구나. 오늘따라 유난히 별이 많은 거냐, 아님 늘 이른 거냐. 글쎄요. 저도 별을 본 지가. 동필아. 광현은 동필의 어깨를 감싸며 힘을 주었다. 잘 커져서 고맙구나. 키워준 네 엄마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너무 미워 말아라. 너에게는 끔찍하게 잘했잖니. 동필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쓸쓸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버지, 엄마랑 무덤덤한 사이인 줄은 알았지만 그토록 심각한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왜 사이가 소원해지신 거예요? 글쎄다. 언젠가부터 곁을 안 주고 밖으로만 돌더구나. 다 내가 못난 탓이겠지. 동필은 그렇게 말하는 광현이 고독해 보였다. 아버지, 걸으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면서 친엄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오랜만에 아들이랑 이야기하니 이렇게나 좋구나. 광현과 동필은 집 근처 마트에서 소주랑 마른 안주 몇 개를 사서 집으로 향했다.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5화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